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굳게 닫혀있던 등교길이 다시 열립니다. 3월 등교가 미뤄진 지 72일 만입니다. 우선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다음 주 수요일에 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년은 일주일 간격으로 차례로 등교합니다.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는 걸 고려했습니다. 먼저 이자연 기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감염병의 일상적인 위험을 관리하면서 학교의 교육 활동을 진행하는 등교 수업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모레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굳게 닫혀있던 학교 문이 열립니다. 중고등학생은 고학년부터, 초등학생은 저학년부터 차례대로 등교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주 13일 고등학교 3학년이 먼저 학교에 가고 일주일 간격으로 20일엔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2, 중3이, 나머지는 그 이후에 등교합니다. 황금 연휴가 끝나고 최소 2주 동안은 감염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방역당국의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고3의 경우 학생부 작성 등 입시 일정이 정해져 있어 가장 먼저 등교를 시키기로 했습니다. 수업 방식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역의 감염병 추세나 학교 여건에 따라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 운영하거나 온라인 수업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특수학교나 전교생이 60명이 안 되는 학교는 13일 이후 등교 날짜를 정할 방침입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학교 안에서의 감염을 막는 겁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 또 학생과 학부모는 어떤 걸 지켜야 하는지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강보들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대책을 보면 크게 등교 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증상이 있으면 학교에 안 간다가 우선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가 진단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자가 진단 설문 내용입니다. 열이 나는지, 기침, 인후통, 설사, 미각, 후각 마비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지, 외국에 다녀왔는지 등 5가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지금 체크된 곳에 하나라도 답했다면 학교에 갈 수 없습니다. 이 자가 진단은 정해진 등교일 일주일 전부터 등교한 후에도 매일 아침마다 해야 합니다. 네, 그럼 학교에 간 뒤를 살펴보죠. 우선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나요? 네, 교육부 지침은 수업 중에도 그리고 쉬는 시간에도 항상 마스크를 쓰라는 겁니다. 또 식사하기 직전에 벗고 식사한 이후에는 바로 쓰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교실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구체적인 지침이 나왔습니까? 예, 우선 등교할 때 모두 체온을 재야 합니다. 이때 문제가 없어야 교실로 갈 수 있습니다. 교실에 가면 제일 먼저 자기 책상을 직접 닦아야 합니다. 책상은 최대한 떨어뜨려 놓도록 했는데 전문가들은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최소 1m는 떨어져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수시로 창문을 열어 환기하도록 했습니다. 네, 급식도 걱정인데요. 배식을 할 때 아이들이 붙어서 있고 또 밥을 먹을 때 서로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도 그래서 접촉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우선 학교에는 학년이나 학급별로 급식 시간을 분산시켜달라고 했고 좌석 간격을 벌리거나 식탁 칸막이를 설치해달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양팔 간격으로 줄을 서고 밥 먹을 때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조리 종사자의 건강 상태는 하루 2번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지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급식을 간편식으로 대체하거나 또 오전반, 오후반을 운영하는 학교는 당분간 급식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혹시 학교에서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보호자가 올 때까지 따로 마련된 임시 관찰실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이후 학교에서 반드시 진료를 받고 상황에 따라 진단 검사도 하게 됩니다. 혹시나 확진자가 나오면 그 학교의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자가 격리에 들어갑니다. 수업은 바로 원격으로 전환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강버들 기자였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교육부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개학 일정을 공식 발표했죠. 발표를 앞둔 며칠 전부터 온라인에서는 개학해도 교실에서 에어컨 사용이 금지된다. 이건 확정된 지침이다. 공문까지 내려왔다 하면서 사진이나 글이 퍼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점점 더워지는데 학교 생활 잘 하겠냐? 온라인에서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걱정 섞인 반응이 많았죠.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가 교육 당국과 감염병 전문가 이야기로 검증을 해봤습니다. 이가혁 기자, 네. 일단 온라인에 퍼진 내용 자체가 완전히 허구인 건 아닌 거죠? 네, 출처를 확인해 봤습니다. 온라인에서 전달되고 있는 글, 이 개학 시 지켜야 할 매뉴얼 요약이라면서 그 1번에 에어컨 사용 금지가 적혀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 대조해 보니까 지난 3월 26일 광주광역시 교육청과 또 4월 14일에 경남도교육청이 각각 자체 배포했던 이 코로나19 관련 지침에 들어있는 내용과 비슷했습니다. 아무래도 에어컨을 켜면 이 창문을 꼭 닫고 환기를 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감염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죠. 이런 걸 최대한 조심하자는 취지의 지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온 지 좀 된 지침이지만 최근에 본격적으로 날이 더워지다 보니까요. 이런 더위에서 이 3월에 나온 이 매뉴얼이 지켜지겠냐? 네. 이런 우려 속에 온라인에서 글이 더 퍼졌습니다. 네. 그러면 에어컨 사용 금지 지침이 이번 개학에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오늘 공식적으로 에어컨 가동 여부는 전문가와 또 방역 당국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지난 3월 말 지역별로 내려진 매뉴얼을 보완한 새로운 매뉴얼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교실에서 에어컨 사용하는 문제에 관해서 확정된 것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하는 게 정확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지침이라는 거는 좀 명확하게 내려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팩트체크팀이 전문가들한테 교실에서 에어컨을 트는 게 괜찮은지 어떤지 좀 조언을 들어봤다면서요? 네, 호흡기 및 감염내과 여러 전문가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정기석 교수는 일단 개학을 하기로 한 이상 이 밀폐된 교실 상황 그 자체가 문제라면 문제라면서 따라서 환기를 계속 잘하면 에어컨 때문에 특별히 더 영향이 생기는 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엄중식 교수, 이재갑 교수 등 다른 전문가들도 결국 수시로 환기를 열심히 하면서 공기가 이 밀폐된 공간에 머물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난달에 중국에서 에어컨 바람을 타고 침방울이 좀 더 멀리 퍼질 가능성이 보고된 적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보다는 애초에 증상 있는 학생을 선제적으로 발견해서 등교를 하지 않도록 하거나 또 교실에서 모든 학생이 마스크 잘 쓰고 기침 예절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기왕 개학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이상 교실에서 더위를 무리하게 참을 필요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오히려 덥다고 이 마스크를 썼다가 벗었다 하면 더 감염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에어컨을 켜면서도 수시로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잘 할 수 있는 세밀한 지침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새로보다 시간입니다. 지난 3월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던 그림 일기입니다. 방학이 길어지자 엄마가 괴수로 변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웃음이 나겠지만 코로나19로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의 눈높이에서 보면 마냥 웃을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아이들의 답답함이 담겨 있는 이 질문도 한번 들어보시죠. 친구들과 생일 파티를 하면 안 되나요? 일상을 빼앗긴 건 어른들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이들 역시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함께 시간을 보낼 선생님과 친구, 그리고 마음껏 뛰어놀 운동장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문은 열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바이러스와 싸워 교문을 지켜주는 것, 결국 어른들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새로보다였습니다.